사실은 운동량과 충격량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오늘 에너지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할 수 있는 최대한 해보죠.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 한번 다시 하자.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요.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운동성에 따라 나누면 지구의 물체의 정신차려 운동성은요. 두 가지로 나누죠.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물체를 우리가 정지된 물체라고 표현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의 위치가 여기다가 이만큼 갔어요 라고 한다면 물체의 위치가 A에서 B로 변하잖아요. 위치가 바뀌는 한 물체를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정지된 물체에는 재미가 없으니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물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은요. 정지된 물체와 뚜렷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 그게 움직이는 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뭐다? 운동 상태다. 그래서 그 운동 상태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와 뭘 얘기한다? 방향을 가진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요. 무조건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이라는 걸 갖고 그리고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걸리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빠르기도 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많이 빠르기와 방향을 갖고요. 정지된 물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된 물체는 뚜렷하게 누구나 구분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물체의 빠르기만을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속력이라고 하고 빠르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런다? 속도라고 하는데 방향은 어떻게 표현한다? 방향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말로 표현하면 되고요. 수치로 계산할 때는 뭘로 표현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수학과 물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수학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의 의미가 뭡니까? 크다와 작다죠. 맞아요. 근데 물리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는 크다 작다의 의미 절대 가지고 있지 않다. 뭐다? 이건 방향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갖는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플러스라는 방향을 네가 그 문제 풀 때 오른쪽으로 놓는다면 마이너스의 방향은 뭘로? 왼쪽으로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 문제 풀 때 네가 자유롭게 놓으시면 되는데 반드시 이 두 개는 반대 방향을 표현한다. 그래서 라고 하는 거 가지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표현하는 과목을 우리가 물리라고 하거든요. 이 물리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정의하고 수치로 표현하는 과목이야. 근데 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 양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크기만으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의 의미를 100% 전달할 수 있으면 크기만 표현하면 돼. 맞아. 이렇게 크기만으로 정보를 100% 전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 뭐라 그러니? 스칼라라고 해. 맞냐? 대표적인 게 뭐냐? 부피, 질량. 맞습니까? 네. 온도, 농도. 그 다음 뭐 있냐? 이동거리, 속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냐? 운동량. 보면은 인과 에너지. 이건 다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 값이에요. 크기만 나타내죠. 네. 근데 크기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100% 되지 않아. 크기와 방향까지를 나타내야만 의미 전달이 100% 되는 애들은 방향까지도 나타내겠죠. 얘네들은 뭐라 그러니? 벡터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방향까지를 나타내야 100% 의미 전달이 되는 아이들이 뭐가 있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힘입니다. 남자. 그래서 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더 이상의 벡터가 없어요. 그럼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우는 건 고등학교 내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변이, 속도, 가속도.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 2m/s하고 마이너스 5m/s 중 누가 더 빠르니? 마이너스 5m/s죠. 얘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면 얘는 왼쪽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됐죠? 그래서 더 빠른 건 마이너스 5m/s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기의 개념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이다. 이게 물리야. 근데 어느 쪽에서 보내 빠르게
다르죠.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빠르기가 다르고? 상대속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뭐 아래에서 보냐, 그렇다고 빠르기가 바뀌어? 네, 빠르기는 바뀌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 벡터라고 하는데 그 벡터의 또 다른 아이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운동량과 충격량이 대표적인 벡터가 박테이블. 신기하다.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안 할 때가 됐죠.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이 대표적인 벡터 값이라서요. 이거는 방향을 놓고 계산하셔야 된다. 방향까지도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벡터들에서 방향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연습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주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물리에서 물리량을 계산할 때 각각의 나라마다 쓰는 단위들이 다 다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이럴 때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왜? 단위 환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과학에서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하다못해 북한도,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발표할 때는요, 전 세계 국제 표준 단위에 입각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그래서 발표하거든요. 그때 쓰는 국제 표준 단위 8개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거 뭐 있어요? 3개밖에 안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국제 표준 단위가 MKS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우리가 물리량을 계산할 때 거리의 기본 단위는 못 쓴다. 미터밖에 안 써. 그러니까 모든 물리량의 거리를 나타낼 때 미터로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K는 뭐냐면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나타내는 표준 단위는 뭐라고? 킬로그램이라고. 그램 안 써요. 밀리그램 안 써요. 알겠어? 그리고 S가 뭡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표준 단위는 반드시 못 쓴다. 초 쓴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나타낼 때 표준 단위의 물이 미터 퍼 세크 쓰잖아요. 그래서 표준 단위의 조합으로만 써요. 그러니까 무슨 단위 써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물리의 모든 것들은 표준 단위의 조합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라고 하는 킬로 단위는 표준 단위 아니잖아요. 이거 표준 단위가 여러 개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쓰기 싫어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꾼 것 뿐이죠. 그럼 이거 원래 표준 단위로 쓰면 뭘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우리 F는? MA잖아. 맞아. M이 뭐예요? 질량이죠. M은 질량이죠. 무게 아니죠. 무게 렌지. 네. 자, A가 뭐예요? 가속도. 질량 단위 뭐예요?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 이게 원래 뉴턴의 정체예요. 맞아. 이게 원래 뉴턴의 원래 값이에요. 원래 물리량의 단위가 얘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과학자 이름을 바꿔 뉴턴이라고 있는 것 뿐이야. 알겠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들은요, 정지된 물체와는 다른 물리량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을 때 안 갖다가 움직이는 그 순간에 생기는, 움직일 때 생기는 물리량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들이 갖는 다양한 물리량, 그 물리량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운동량이다.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량이 운동량이야. 그래서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대표적인 물리량에 해당되는 운동량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면 운동량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됐죠? 운동량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모든 물체는요, 무조건 원래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뭐 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한다.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모든 물체는 있거든요. 그 고집을 뭐라 그러니? 관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물체는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물리에서 배우죠. 됐죠? 근데 이 관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물체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정지하고 있었으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처음에 운동 상태를 유지해, 나중에도 무슨 상태?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뭐가 성립합니까? 정지, 관성이. 그래서 정지 관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물체가 뭐 하고 있었다면? 운동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에 빠르게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체는요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이때도 고집이 드러나죠. 이런 뭐라 그러니까 운동 관성이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처음의 상태가 정지되어 있다면 정지 관성이 나타날 거고 운동하고 있다면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는 운속도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유연이하고 선생님하고 중에서 누구의 정지 관성이 더 커요? 아니면 똑같아요? 누가 더 커요? 똑같지 않아요? 누가 더 커요? 유연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정지 관성의 크기는 뭐가 결정합니까? 그게 왜? 정지 관성의 크기는 뭐가 결정합니까? 정지 관성? 질량이에요. 아 진짜요? 전 질량이 작아요. 그러니까요. 네. 포장지만 큰 거지 안에 내용물은 작대요. 네. 네, 그렇다고 치면 관성도 크기가 있어요. 고집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고집이 센 애가 있고 고집이 약한 애가 있는데 이 고집의 크기가 바로 뭐다? 질량이에요. 그럼 무게는 뭡니까? 중력의 크기고요. 질량은 관성의 크기예요. 그럼 꼬매가 봐봐. 네가 우주로 갔어. 질량은 변하면 해? 안 변해. 안 변해. 무게는 네. 변하죠.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값이고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 그 고집의 크기를 우리는 질량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질량은 관성의 크기다. 그러니 이렇게 얼음판에요. 광호동 아저씨가 앉아 있어요. 100kg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20kg래요. 누가 더 관성이 크겠니? 강호동이 훨씬 더 크겠죠. 몇 배 크겠어요? 5배 커요. 그러니까 얘 관성을 깨서 움직이게 하려면 저는 10N의 힘만 줘도 금방 깨져요. 그러면 얘를 얼마 줘야 되겠니? 50N의 힘을 줘야 깰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질량이라는 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지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질량입니다. 그러면 운동 관성의 크기? 이것도 질량에 비례해요. 근데 운동 관성은 질량뿐만 아니라 속도, 그렇죠. 속도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운동 관성이라고 하는 운동 관성의 크기도 있는데 이 운동 관성의 크기 7글자 길잖아. 이거 3글자로 줄여. 운관크. 운동 관성의 크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런다? 이게 운동량.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해요. 그거를 P라고 쓰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해? 이게 MV예요. 그래서 MVP. 모르면 병신이야 이제. 못 외우면 뒤진다. MVP. 알겠어? 자, 이때 M이 뭐냐? 질량. V가 뭘까요? 속도일까 속력일까? 이거 속도입니다. 이게 방향을 갖는 속도값이라서 됐어. 운동량이 방향을 갖는 뭐가 된다? 벡터값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 방향이 오른쪽이야. 운동량 방향 뭐? 오른쪽. 운동량은 속도 방향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이렇게 2kg짜리 공이요. 벽을 향해서 2의 빠르기로 오다가 벽이랑 부딪혀서 됐어? 얘가 2의 빠르기로 튕겨나가. 2의 빠르기로 튕겨나가고 있어. 운동량이 변했게 안 변했게? 변했어요. 얼마 변했어? 8 변했어요. 왜요? 부딪히기 전 운동량이요. 질량에다 속도 곱하면 된다 그랬고 부딪힌 후에 운동량이요. 질량에다 속도 곱하면 돼. 근데 갈 때와 올 때 방향이 정반대니까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뭐로 놓자? 마이너스 놓으면 돼. 알겠어?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은요. 플러스 방향으로 질량에다 속도 곱하면 얼마입니까? 4kg/m/초예요. 납득합니까? 네. 단위도 계산하셔야죠. 그러면 튕겨 나올 때 운동량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kg/m/초야. 맞죠? 네. 그랬을 때 얘 운동량 변했어요? 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래. 그럼 모든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운동량이든 속도든 상관없어. 모든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지 않습니다. 네. 모든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게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시면 되니까 나중 값은 마이너스 4, 처음 값은 플러스 4 이거 빼라고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는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무려 운동량이 8만큼 바뀌었습니다. 이거라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래요. 됐어?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라는 게 뭔 줄 알았어? 운동량은 운동완성의 크기로 MVP를 계산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운동량도 변해. 그럼 꼬맹아 생각해. 운동량의 변화량. 이것도 너무 길어. 운동량의 변화량. 이것도 7글자야. 네. 줄여서 해보잖아. 이걸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됐어? 충격량은 I라고 쓰고요. 정신 안 차려? 충격량은 I라고 쓰고요.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거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 그래서 뺐더니 왼쪽 방향으로 8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잖아. 그게 바로 충격량이라고. 그럼 충격량도 뭘 가니? 방향 가죠. 이것도 벡터 값이야. 알겠어? 근데 충격량이라는 거 그럼 변했네? 왜 변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저 공이 가다가 벽에 부딪혔더니 튀어나와서 운동량이 달라졌어. 맞아? 그럼 운동량을 변화시킬 원인은 뭐니? 벽이 공한테 주는 충격.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부딪히는 순간 벽이. 누르는. 자 꼬매나. 저기서 변했다는 건 뭐가 바뀐 거야? MV 중에? V. V가 뭔데? 빠방. 빠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 빠방이 빠른 힘을 방향. 받았다. 그렇죠. 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생겼다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다는 기본적인 건 이물체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사실은 질량의 속도 변화량을 곱한 거잖아. 맞죠? 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라고요?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생긴 이유는 벽이랑 부딪힐 때 힘 받았기 때문이야. 알겠어? 근데 보면 힘을 받는데 똑같이 10N의 힘을 받더라도 잠깐 받았어. 조금 바뀌어. 근데 10N의 힘을 오랫동안 받았어. 많이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총 변화량은 얼마만큼의 힘을 받았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받았느냐도 중요하다. 됐어? 그래서 F와 T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충격량이요. FT 아일랜드. 아이돌 이름. 맞아? FT 아일랜드라고 하는 아이돌 이름이 있어요. 요즘에 BTS 같은. 네. FT 아일랜드. 이용기 들어있는 티닉이네, 새끼들아. 요즘 다 물어. 내가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서 FT 아일랜드가 MVP 상 탔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외워. 남자 그룹이에요. 네, 맞아요. 잘생긴 애들 있어요. 다음 씨는 없어요. 뭐? 아직 없어요. 너 그냥 르세라핌이다 봐. 이 아일랜드.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요. 보면 봐봐. 얘가 이렇게 벽면에 와서 부딪힐 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마이너스 8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그 충격량이 생긴 이유가 충돌할 때 받은 힘과 시간의 곱이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 꽝 하고 부딪힐 때요. 힘을 얼마 받았는지는 못 봤어. 못 계산했어. 대신에 얘가 부딪혔다가 튕겨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니까 0.1초예요. 그렇다면 얘는 벽으로부터 순간 얼마 힘을 받은 겁니까? 마이너스 80. 네, 왼쪽 방향으로 80N의 힘을 순간 받은 겁니다. 아니야. 충돌 때 튕겨 나올 때까지 0.1초가 아니고요. 보면은 1초 걸렸다면 힘 얼마 받은 거야? 마이너스 8. 네, 왼쪽 방향으로 8N의 힘 받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렇다면 꼬맹아, 봐봐. 여기서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선생님. 충격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순간 받는 힘의 크기는 뭐해지면 되겠네요? 줄어드네요. 그러면 시간과 힘의 크기는 서로 뭐하니? 반비례하네요. 그러면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이렇게 자동차가요.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잖아요. 내가 돌려. 이 자동차가 30에 빠르기로 가다가 교통사고 꽝 하고 나면 0이 되잖아. 멈추잖아. 네. 네, 그러면서 찌그러져서 여기 있는 사람 뒤지잖아. 네. 네, 그랬을 때요. 이렇게 똑같이 와서 부딪히더라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에어백. 그 에어백이 뭘 하려니까? 시간을 밀려.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은요. 충격량이
얼마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걸로 죽는 게 아니야. 사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죽는다 안 죽는다를 결정하는 건 충격량이 아니고 뭐라고? 충격력, 이 힘이야. 여러분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면 뼈가 산단이 부서지거든요. 뼈 부러져서 죽진 않아요. 이 뼈는 천 조각이 나도 안 죽습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라고 하면 뼈가 부러지면서요. 뾰족하게 부러지잖아요. 뾰족하게 부러지면 그게 내장을 찔러서 출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출혈된 양이 20% 이상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지혈만 하면 산단 말이야. 그래서 폐나 심장을 찌르는 게 아니면 지혈하면 돼요. 자, 그 지혈 시간을 못 치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 안전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적어도 뼈가 안 부러지게끔 하면 돼. 그러면 나의 뼈는 통뼈인데요. 이 뼈가 부러지려면요. 선생님 80N의 힘이 필요해요. 그럼 이 새끼는 부러졌겠죠. 이 새끼는요. 안 부러지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순간에 얼마만큼의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걔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접촉 시간을 뭐하면 된다? 길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라고 하는 그 에어백은요.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장치야. 그게 에어백이야. 왜냐하면 에어백이 없으면 쿵 하고 부딪히면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모든 힘을 다 받아. 그래서 뼈가 부러져. 근데 에어백이 빵 하고 터지면 내가 쾅 하고 부딪혔는데 에어백이 밀어 다시가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딪혀서 완벽하게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죠. 그럼 힘을 분산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요. 네, 그럼 에어백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네, 에어백에 부딪히는데요. 충돌은요. 충돌이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으로 힘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에어백이 없으면 해서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0.1초밖에 안 걸린다면 에어백이랑 탄성 때문에 밀었다가 다시 부딪혔다 밀었다가 다시 부딪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죠. 그럼 힘이 분산돼요. 네. 근데 왜 뒷자리에 에어백이 없어? 아 뒷자리에도 너는 싼 차만 타서 그래. 비싼 차 다 있어. 여기 양옆에 아빠한테 비싼 차 좀 타다가 헬리세이드 없던데? 있어. 여기 양옆에 있어. 응. 왜 나왔어? 응. 내가 같이 하는 이제 줄 문제는 앞에 없어. 그 다음에 자동차는요. 차체에도 저 에어백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범퍼 범퍼예요.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범퍼가 잘 찌그러집니다. 잘 깨지는 나쁜 차일수록 안 찌그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너네가 가다가 화난다고 외제차 다리로 한번 쓱 쑥 들어가요. 네, 저희 멜라보.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쑥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가 뒤통수를 쑥 느끼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탱크 알죠? 여러분들 이제 몇 년 후에 군대 갈 텐데. 탱크는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탱크는 범퍼가 없습니다. 그냥 터지면 끝 아니에요. 걔는 총알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단한 철판으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걔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걔는 충돌을 하면 무조건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탱크 안을 탈 때는 헬멧을 쓰고 다녀요. 개별적인 안전장치를 개개인이 따로 하고 탄다고 해요. 너 지금 근데 육군 자체도 헬멧 쓰고 있잖아. 네. 근데 그 탱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차를 탈 때는 모자 같은 거 안전벨, 헬멧 같은 거 안 쓰잖아요. 왜냐면 그 자동차 안에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인데 탱크는 그게 없어요. 그냥 헬멧을 그대로 쓰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에서요. 꼬맹아, 충격량 그래프 이렇게 돼요. 가로주고 T예요. 주가 그랬지. 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주면요. 꼬맹아 충격량 어디 있어? 위에 밑에 넓이 아니야? 네, 밑넓이. 왜? F라는 세로와 T라고 하는 가로의 곱이니까 면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면적이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근데 실제로 어떤 물체가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힘이 일정하지 않죠.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거는 정신 안 차려?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초일 때 네. 그래서 모습이고 이때 이 작용한 힘이 80N이야. 근데 내가 시간을 10배 길게 해요. 하지만 받는 충격량은 -8로 일정해야 되잖아. 8로. 깎겠네. 그러면요. 길이를 가로축을 10배 길게 하는데 면적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럼 힘의 크기가 뭐합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F라는 이 힘이요. 가장 볼록한 이 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8N으로 줄어드는 거죠. 알아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에서 충격량 그래프 이렇게 한다면 꼬맹아 운동량 정신 차려. 운동량 그래프. 운동량 그래프요. 여기가 운동량입니다. 시간에 따라 운동량 보시면 맨 처음에 0초 때의 운동량이 2kg/m/초였다고 치자. 그랬다가 2초가 지난 후에 얘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6kg/m/초인 2kg짜리 어떤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야. 네. 자, 하자. 첫 번째,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기울기요. 빨리 생각해. 저 밑에가 뭐라고요? 시간. 힘. 네, 힘이 F예요. F입니다. F. 이 그래프의 기울기 네. 왜요? MA입니다. 라고 하면요.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속도죠. MV죠. 그래서 네. 근데 세로 축은 뭐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뭐예요? 뒤죠. 그걸. 그래서 가로축인 가로축으로 나누셔야 기울기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축으로 나누시면 뭐 남습니까? 힘 남죠. 그래서 기울기가 힘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요. 2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힘 받았다? 2분의 4니까 얼마? 2N의 힘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2N이라고 하는 충격량을 2초 동안 받았어. 이런 얘기야. 근데 꼬맹아 잘 봐라. 그럼 2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니? 자, 보여. 2초 동안의 간거리. 8. 왜 8이야? 참. 2 아니야? 아니 4 아니야? 4. 키로로 나눠야지. 4. 2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입니까? 4. 4. 저 면적이 8이니까 2로 나눠야 될 거야, 키로. 양해 좀 정신 안 차려? 2초 동안의 간거리가 얼마입니까? 결국은 이거야. 이거 수능 문제고. 4요. 신기루가 보일게요. 4. 이거 운동량이 MV죠. 이걸 M으로 나눠보시면 뭐가 남습니까? 몇 킬로라고 했어요? 2kg. 네, 2킬로 나눠. 그러면요, 이 그래프 그 자체가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VT 그래프로 바뀌어요. 됐어? 그러면 이거 VT 그래프로 바뀌면서 개형 그대로 갑니다. 개형 안 바뀌어요. 알겠어? 네, 그럼 맨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고? 1이요. 2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야? 3. 3이 플러스. 그럼 이 간거리요. 밑에 있는 몇 점이죠? 4요. 네, 3만 5천. 그리고 기울기 뭐니? 그 기억이 가속도. 가속도죠. 왜요? 이걸 질량으로 나눴어. F는? 네. F는 A. 그러니까 이거 M으로 나누시고 뭐라고요? A. 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네.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그래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초 동안의 간거리 3분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요. 운동량 그래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너네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운동량 고정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기억나? 네. 운동량 고정 법칙. 이게 뭐였어? 용량이 보존된다. 네,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잖아요. 네. 근데요, 이렇게요. 어떤 애가요, 유연이가 가요. 4kg짜리가 엉금엉금 되게 빠르게 간다. 살 빠졌다. 근데 A지 아니야? A지. 요 뒤에 그래서 내 15kg짜리가 10에 빠르게 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뭐 할까요? 추돌하겠죠. 시루가 빨리. 그래서 네, 충돌한다고요. 뒤에 오는 아이가 빠르게 오니까 충돌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빵 하고 두 개가 부딪혀. 자, 부딪힐 때요. 자, A가 B를 뭐하죠? 밀겠죠? 이쪽으로 밀겠죠? 그리고 B가 A를 뭐 할까요? 밀겠죠? 누가 더 세게 밀까요? 같아요. A가 B를 미는 힘이나 B가 A를 미는 힘이나 어떠니? 같죠? 왜 같을까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 알겠어요?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기 때문에 둘은 언제나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빵 하고 밉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B를 16분의 1로 밀었다고 치자. 근데 몇 초 동안? 2초 동안 밀었다고 치자. 그럼 B는 A를 몇 초 동안 밀까? 2초 동안 밀죠. 왜? 둘이 접촉한 시간이 같을 거니까. 그러면 꼬맹아, 둘의 FT의 곱이 어떻다는 거니? 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니?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죠. 충돌하는 경우에 A와 B의 충격량의 크기는 반드시 같습니다. 단지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죠. 그래서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같다는 얘기니?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방향만 반대인 것 뿐이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보여요? 처음 운동량 나중 그러지. 나중 운동량. 정신 차려. 자, A의 나중 운동량에서요. A의 처음 운동량을 뺀값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값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방향만 반대이고 크기는 같다 했어요. 맞아요? 근데 나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가로 열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랬을 때 나중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끼리 묶고 처음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끼리 묶으면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합이 A와 B의 처음 운동량의 합이랑 어떻다? 같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운동량 보정. 네, 이걸 운동량 보정 법칙이라고 해요. 알겠어? 네.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하나 아까 누가 물어봤었는데 둘이 추돌할 때요. 몇 번이요? 몇 번이었어요? 아까 뭐 AP 뭐 물어봤잖아요. 7번이죠. 7번 보시면 25m/s로 운동하는 4kg짜리 물체 A가 같은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운동하는 8kg짜리 물체가 있으니 누가 앞에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애가 앞에 있으니까 부딪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왜? A라고 하는 4kg짜리 아이가 25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그 앞에 B라고 하는 뚱뚱한 아이 몇 킬로짜리입니까? 8kg짜리가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10이요. 네, 10의 빠르기로 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쿵 하고 충돌하겠죠? 네, 이렇게 충돌할 때 운동량 무슨 법칙? 보정 법칙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한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 그랬는데 충돌이 끝나니까 꼬맹아 상상해봐. 네. 충돌할 때요. B는 오른쪽으로 힘받겠죠? A는 왼쪽으로 힘받겠죠? B의 빠르기는? 증가해요. 왜요?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네,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받았으니까 이게 더 빨라지겠죠? 네. A는 어떨까요? 평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을 받았으니까 얘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랬을 때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A의 속도가 얼마가 됐습니까? 얘가 10으로 바뀌었대요. A의 속도가 4km짜리가요. 진행하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지만 속력을 10으로 줄였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B라고 하는 물체의 빠르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니? 이거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운동량 보정 법칙으로. 됐어? 그럼 봐.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충돌하기 전 이거 곱해봐. 얼마야? 네, 오른쪽 방향으로 100이에요. B도요. 같은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예요? 80이에요.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오른쪽 방향으로 180이니까 충돌이 끝난 후에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18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맞아. 근데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A의 운동량의 값은 구할 수 있어. 아니? 오른쪽으로 얼마였어? 40이었어. 그럼 B는요, 어때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140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운동 방향 오른쪽 맞고요. 140이 되려면 이거 얼마여야 되니? 얼마여야 되니? 17.5m/초. 그래, 이렇게 나오면 돼. 네.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되겠어? 한 번 더, 8번 봐.
정지했던 질량이 200kg의 물체가요 폭발하여 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물체가 충돌할 때 질량이 안 바뀌었는데요. 질량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폭탄이 그렇죠. 내가 폭탄을요 가만히 놔둬도 얘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요. 쪼개지면서 얘는 이리로 날아가고요. 쪼개지면서 얘는 이리로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200kg짜리 물체가 정지되어 있었어. 그러면 얘가요. 그래서 네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0이죠.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그랬다가 폭발된 후에 운동량의 합 그대로 얼마여야 되니? 얼마여야 되니? 폭발한 후에도 0이어야 된다고요.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됐어? 네.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2kg짜리 물체가요. 한 놈은 150kg, 한 놈은 50kg 나뉜대요. 자, 이렇게 나뉘었을 때요. 네, 50kg짜리 물체가요. 60의 속력으로 날아간다면 얘 빠르기는 얼마면 되겠니? 이거죠. 네. 근데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의 합을 더한 값이 얼마여야 된다고? 0. 네. 그러면 이거 됐어. 왜 0이 돼요? 운동량은 벡터 값이라서 방향줘야 되거든요. 네. 얘하고 얘 운동량이 뭐겠어요? 반대여야죠. 네.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면 얘는 뭐야? 플러스 방향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 운동량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0이고. 네. 그럼 얘 운동량의 합은 얼마여야 되니? 플러스 300이어야 되지. 3천 아니에요? 1000이죠. 3,000이죠. 그럼 얘 3,000이면 되죠. 네. 그럼 얼마면 되는데? 20m/s. 네, 20m/s인데요. 네. 그래서 얘는 반대 방향으로 20에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이야. 네. 이해돼? 네. 하겠어. 이런 얘기들이야. 자, 이거 그대로 못 푼 거 다 풀어가지고요. 다음 주에 그대로 가져와. 네. 프린트 안 보냈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어딘가로 없어질 수는 죽여버려. 네. 잘 챙겨와. 시간 많이 지났어. 뭐가 지나.